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중입니다. 어, 오늘 또 재미난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만성 콩팥병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좀 그 전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급성 또 콩팥에 관련된 소식들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장이 망가지기까지 단 일주일?" 어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제목을 넣고 인공지능에다가 넣어 가지고 좀 배경 그림을 좀 그려 달라고 했더니 다소 좀 이렇게 약간 섬뜩한 그림을 좀 그려 줬습니다. 그래서 한 인제 여성분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 주일 안에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모래시계 같은 걸 좀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뭔가 조치를 해 가지고 나빠지지 않게 하지 않으면 콩팥이 망가질 위험도 있다. 이러니깐 빨리 인제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고런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팥병 하면 인제 여러 가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서 좀 몇 가지 그 질환군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거가 만성 콩팥병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콩팥병이 생기면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오래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 오래라는 의미는 3 개월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3 개월 이상 손상이 지속되면 그게 앞으로도 계속 손상이 진행될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인제 해서 제일 유명한 것이 만성 콩팥병이 되겠고요. 이게 인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당뇨병, 고혈압, 뭐 사고체 신염, 다낭신 이런 부분들 아마 이전 강의에서 아마 몇 번 소개를 드렸을 텐데 요게 인제 만성 콩팥병이고요. 요거는 인제 일반인 대상으로 했을 때 전 국민의 한 9명 중에 1명 꼴로 만성 콩팥병이 있고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해서 투석이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인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만성이 이제 진행을 하면 말기 콩팥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말기 콩팥병이라고 하면 이거는 투석이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인제 주제는 요 만성 이 전 단계 급성 이름이 붙어 있는 요 부분이 인제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인제 일 주일을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급성 콩팥 손상. 이제 앞서 이제 만성은 3 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0 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것, 특히 일 주일 안에 일 주일 이내에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급성 콩팥 손상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acute kidney injury, 인저리를 받았다 이런 뜻인데 저희 병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 10명 중에 입원한 환자의 한 10명 중에 1 명은 급성 콩팥 손상을 앓고 나서 퇴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1 명이면 사실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급성 콩팥 손상이 있고 이게 일 주일 안에 인제 잘 치료가 돼 가지고 회복을 하는 경우가 대개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보통 한 70% 8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손상이 계속 남아 있으면 그러면 인제 일 주일 이상이 지속을 가면 급성 콩팥병 이렇게 부릅니다. 헷갈리시나요? 네. 급성 콩팥병은 일 주일에서 90일 사이 요 상황은 아직 만성은 아닌데 이 손상은 좀 받긴 했고 해결은 되지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을 인제 얘기합니다. 요런 것을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하는데 대개 급성 콩팥 손상인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급성 콩팥병으로 인제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온 환자들 중에 또 3분의 1은 만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손상이 급성 콩팥 손상이 병으로 가지 않게 혹은
급성 콩팥병이 만성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섬뜩한 모래시계 그림으로 한번 시작을 해 봤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죠. 그걸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 급성 콩팥 손상부터 한번 다시 짚어 볼게요. 네. 지금 인제 여러 채널에 여러 인제 구독자분들께서 들어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급성 콩팥 손상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일 주일입니다. 일 주일 안에 콩팥이 확 나빠진 거를 잘 치료해서 회복을 시켜야 그 손상이 인제 병으로 진행하지 않는데 어떤 손상 때문에 되게 이렇게 일 주일 갑자기 나빠지느냐 를 잘 따져보면 요거는 인제 크레아티닌이라는 검사를 가지고 인제 진단을 하는데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카테고리로 뭉뚱뭉뚱해서 한번 요약을 하면 요런 정도의 원인이 되게 있습니다. 제일 흔한 원인이 탈수. 그래서 뭐 구토 설사가 있거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이러면은 수분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몸이 인제 수분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고런 것이 인제 탈수가 되겠습니다. 요런 상황이 되면 수분 섭취를 인제 요런 것이 예상이 될 때 미리미리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수분 섭취가 인제 경구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 탈수된 양이 너무 많다면 그러면 주사로 해서 수액 주사를 빨리 맞아 가지고 그 탈수를 해결을 해야지 콩팥 손상이 진행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이렇게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입니다. 약물. 종류가 약물은 굉장히 많죠. 근데 약물은 대개 콩팥으로 혹은 간으로 배설이 되는데요. 특히 인제 콩팥으로 배설이 되는 약물들은 이 약물이 콩팥을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농축이 되거든요. 농축이 되면 그만큼 독성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콩팥 독성이 있는 보통 농도의 독성이 있는 약물도 콩팥으로 농축이 되면서 더 그 독성이 심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런 특성을 가진 약들은 미리 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만 쓰거나 아니면 썼다가 콩팥이 나쁜 게 발견되는 즉시 중단하거나 뭔가 하여튼 약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 대표적인 약이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 또 아주 노인분들 요런 경우에는 요런 이제 급성 콩팥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엔세이드 진통 소염제 주의가 필요하고요. 항생제. 네, 항생제도 그렇던데 모든 항생제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콩팥으로 배설되는 약물들 중에서 신독성이 알려져 있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콩팥 손상이 있다 하면 그 항생제를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인제 CT 조영제입니다. CT 조영제. MRI 조영제는 쪼끔 인제 결이 달라서 여기서 언급은 하진 않을 텐데요. CT 검사를 할 때 쓰는 조영제. CT는 조영제를 쓰는 CT도 있고 조영제를 안 쓰는 CT도 있습니다. 조영제를 안 쓰는 CT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근데 조영제를 쓰는 CT인 경우에 되게 조영제를 쓰는 이유는 이게 혈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더 밝게 잘 보여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영제 CT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몸에 오래 남아 있으면 이게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검사를 조영제를 안 쓰는 CT를 찍으면 제일 좋고 조영제를 쓰는 CT를 찍을 때는 수행요법을 같이 해서 이게 빨리 콩팥으로 낮은 농도로 잘 배설되게끔 하는 수행요법이 있습니다. 그런 수행요법을 같이 해서 콩팥 손상을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입니다. 감염. 네, 감염도 콩팥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제는 쪼끔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 코비드 19이 굉장히 큰 인제 저희가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특히 또 콩팥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그 후유증으로 한번 앓고 나면 그 콩팥 손상이 좀 남는 경우도 있어서 콩팥 환자분들 특히 투석 환자분들 굉장히 또 조심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런 감염증도 콩팥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뭐 대표적인 감염이 폐렴이라든지 또 대상포진 중에서도 대상포진도 그렇고 대상포진에 쓰는 항바이러스 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독감, 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런 것들이 있으면 요런 감염증이 생기면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그런 환자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예방 접종 많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독감일 텐데요. 독감은 이제 1 년에 한 번씩 가을철에 인제 하게 되죠. 그다음에 대상포진 요것도 인제 요즘 새로 나온 대상포진 백신도 있고 해 가지고 고런 분들은 아마 참고하셔서 대상포진 백신 챙기시는 것도 좋고 또 폐렴 백신도 잘 나와 있습니다. 2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세에 따라서 맞는 순서를 잘 지켜서 인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미리 인제 감염병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는 것도 급성 콩팥 손상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인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콩팥이 이제 소변을 만드는 장기죠. 소변을 만들어서 얘가 요관을 따라서 방광에 모였다가 체외로 이제 노폐물을 배설을 시키는데 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에 소변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막히면 당연히 콩팥이 인제 손상이 생기겠죠. 네. 고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결석이라든지 또 이런 뭐 종양이라든지 뭐 전립선 비대 또 산부인과 질환들 중에서 부인과 질환들 중에서 뭐 난소나 요런 데 인제 또 자궁이나 요런 데 영향이 있을 때 바로 소변 지나가는 길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인제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서는 방광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방광이 이렇게 늘어나서 배출이 잘 안 되는 신경성 방광이라는 또 병이 있습니다. 요렇게 인제 내려가는 길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빨리 깨든지 아니면은 이걸 인제 소변줄을 끼든지 뭔가 요걸 폐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인제 바이패스하는 고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조치들이 필요해서 요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콩팥 손상의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요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위험 인자 환자분들 만성 콩팥병 이렇게 앓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수분 섭취, 약 조심, 또 예방 접종 뭐 요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내용이 어렵지는 않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요거 쪼끔 강의를 쪼끔 더 진행하고 나서 질문 하나씩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급성 콩팥 손상은 1 주일 이내에 인제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라고 했죠. 요게 빨리 조치 지금 말씀드린 원인들을 잘 짚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잘 해서 그걸 해결을 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게 조치가 너무 늦어지거나 혹은 손상이 너무 심해 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게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게 1 주일 이상 계속 손상이 지속이 돼 가지고 급성 콩팥병이라는 단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뭐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탈수 그래서 충분한 이런 탈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거에 또 더하기 먹고 계시는 약물들 중에서 아픈 날이 생기면 약물을 잠깐 중단해야 되는 잠시 쉬어야 되는 약들이 또 있거든요. 그걸 또 뒤에 그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감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인제 손상을 앓고 지나가신 분들은 다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접종,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습관적으로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폐쇄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잔뇨 예방이라든지 뭔가 치료나 막히는 곳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면 그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인제 당뇨나 고혈압, 뭐 체중이라든지 술, 담배 이렇게 콩팥병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관리를 또 함께 게으르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의 콩팥이 나빠진 것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인제 급성 콩팥병의 특징인데요.
여기서 인제 약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일반적으로 갑자기 콩팥 손상이 생겨 가지고 확 나빠지면 병원에서 복용하는 약들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손상이 좀 안정이 된 이후에 원래 인제 이런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이유 때문에 쓰고 있던 약들이 다시 인제 콩팥 고런 손상이 회복기로 넘어가면 다시 써야 되는데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 개월 이내에 중단됐던 약을 필요한 약들을 다시 시작하는 환자분과 3 개월이 지나서 시작하는 분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콩팥이 회복되는 정도 혹은 만성 콩팥병으로 넘어가는 정도를 봤더니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만성 콩팥병으로 훨씬 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ACE 이니비터라든지 ARB 같은 혈압약, SGLT2 이니비터 같은 또 당뇨약, 또 MRA라는 단백뇨 줄이는 약이라든지 또 혈당 강화제 중에 하나죠. GLP-1 아고니스트 같은 요런 약제들 해당되는 약들은 이게 인제 쓸 수 있는 적응증으로 다시 회복이 됐으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원래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약 중에서 이런 약들 콩팥을 보호하는 약을 먹고 있었다가 어떤 손상 때문에 잠깐 중단됐던 약들은 다시 인제 필요한 상황이 됐으면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쪼끔 더 인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이 아픈 날 콩팥 지키기라는 것인데요. 이전 강의에서도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요런 급성 콩팥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특히 금속 콩팥병 상태 혹은 이런 콩팥병,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또 손상이 생겨서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하는 캠페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콩팥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픈 날 콩팥 지키기라고 인제 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건 영어로는 이제 sick day rules라고 합니다. 아픈 날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 인제 저희가 아픈 날 콩팥 지키기라고 좀 이름을 붙였고요. 요거는 인제 급성 콩팥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환자 교육 프로그램인데 아픈 날 콩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픈 날에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용하던 약물 중에 잠시 중단해야 되는 약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있다가 본인이 아픈 날이 되면 이 약을 잠시 좀 쉬자라는 것을 인제 교육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픈 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아픈 날은 그냥 뭐 '쪼끔 아픈 것 같네.' 이런 게 아니고 24 시간 이상 지속되는 구토와 설사, 네, 그리고 38도 이상의 고열, 열이 많이 나는 경우죠. 감염이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탈수가 돼 가지고 체중이 인제 갑자기 빠지는 경우, 또 소변량이 줄거나 어지럽거나 요런 인제 아픈 날 해당되는 요런 증상들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아픈 날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요렇게 아픈 날 중에는 원래 평소에 복용하던 약들 중에서 하루 이틀 정도 쉬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네, 쉬어야 되는 약. 고게 뭐냐 하면 혈압약 중에서 ARB, 되게 풀이라든지 sartan이라고 끝나는 이런 이름들이 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ARB라는 혈압약이 있고요. 또 NSAID 소염 진통제가 있고요. 또 이뇨제, 요 인제 수분을 빼는 부종을 좋게 해 주는 이뇨제, 또 다낭신 환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톨밥탄이라는 약도 있고요. 또 당뇨약 중에는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 또 SGLT2 이니비터라는 당뇨약, 또 피네레논이라는 또 MRA라는 요런 단백뇨 줄이는 약들, 요렇게 인제 약들이 있어서 요런 약들은 요런 아픈 날 이거 이럴 때 이 약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들을 다시 병원 가서 뭐 예약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평소에 복용하는 약 중에서 요런 약들이 있으면 어떤 약인지를 확인하고 계시다가 아픈 날에는 하루 이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이거 계속 막 열이 계속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한 3 일, 2-3 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근데 잠시 하루 이틀 정도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미리 이런 약들을 줄일 수가 있는지 조절할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희 이제 그 신장내과 혹은 신장학회에서 이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용하시는 약이 꾸준히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여기 해당되는 리스크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고요. 그중에서 요런 것이 생겼을 때 '아 요 약은 잠깐 빼야 되는 약이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급성 콩팥병을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원인은 급성 콩팥 손상과 인제 이어지는 것들인데 탈수, 약물, 감염, 또 폐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잘하고 약물은 아픈 날 콩팥 지키기를 잘 확인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예방 접종 빠뜨린 게 있으면은 하시고요. 손 씻기 마스크 폐쇄에 대한 예방 시술이나 수술도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전에 이제 중단했던 약을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거나 그런 약들을 다시 써야 되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기저질환으로 혈당, 혈압이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만성 콩팥병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인제 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인제 그게 이 다음 단계로 간다는 뜻은 3 개월 이상 3 개월 이내에 일 주일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콩팥 손상이 병으로 진행을 하고 이게 다시 또 안정이 되지 않고 3 개월이 넘어가면 만성 콩팥병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인제 이게 말기 콩팥병까지 갈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급성 콩팥병까지 콩팥 손상에서 진행을 하는 한 3분의 1 정도 환자분들은 한번 조사를 잘 해 봤더니 사망률은 한 3배 이상 증가하고 또 만성 콩팥병으로 넘어가는 위험이 또 한 4배 이상 말기 콩팥병까지 가는 위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 회복된 경우랑 비교를 했더니 한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콩팥 손상은 빨리 원인을 교정을 해서 치료를 하고 급성 콩팥병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예방책에 대한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만성으로 가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좀 섬뜩한 그림을 좀 보여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게 이거 좀 너무 섬뜩하니까 좀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로 좀 따뜻한 이미지로 다시 한번 좀 이런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좀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더니 아까보다 좀 더 따뜻해졌죠. 따뜻한 그림이 있고 그래도 계속 뭔가 콩팥은 우리가 좀 게을리하거나 쪼끔 소홀히 하면 콩팥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혹시 또 좀 조절해야 될 약은 없는지 요런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콩팥병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일단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인제 올려주신 질문들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네. 엔젤님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58세 여성분인데요. 11 월에 갑자기 보름 정도 화장실을 1 시간마다 갔는데요. 갑자기 인제 이런 증상이 생겼고 그러다가 또 혈압이 올라가 가지고 신장내과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혈압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변 보러 가는 게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변을 그렇게 하고 이후에 혈압이 올랐을까요? 네. 쪼끔 주신 정보가 이게 혈액 검사라든지 요런 정보가 쪼끔 자세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소변 증상을 이렇게 갑자기 보시는 거가 58세 여성에서 가장 흔한 것은 요로 감염이 가장 흔하기는 합니다, 요로 감염이. 그래서 되게 방광염이 있다든지 뭐 그런 염증이 있을 때 특히 인제 58 세면은 되게 폐경기 이후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방광염을 예방해 주는 또 방광을 보호해 주는 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런 폐경 이후에는 그런 게 인제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광 기능 장애를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출산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또 요실금과 관련된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어쨌든 방광의 기능이 원활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자체가 혈압을 또 올리는 기전이 있거든요. 이런 교감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는 기전이 또 있기 때문에 연관돼서 혈압이 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요. 근데 아마 방광의 어떤 원인들 혹은 뭐 그런 경우는 대개 방광에 대한 것들이 호전되면 다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혈압은 또 별개의 질환이 같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혈압 관리는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이라도 혹시 또 소변 관련된 증상들이 또 생긴다면 혈압이 그게 다시 추가로 더 올릴 그런 요인들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있다면 그거는 따로 한번 또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영도님 한번 보겠습니다. 60세 여성분인데요. 3월에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 수치가 69. 작년 3월에는 단백뇨가 약하게 나타났는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이제 69로 나왔다고 하셨고요. 작년 10월에 건강검진 소변 검사는 안 나왔고 단백뇨 69면 어느 정도인지 외래에서 하는 검사와 건강검사의 정밀도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단백뇨를 보는 수치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단백뇨 수치 69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수치는 보통 이제 외래 진료에서 하는 기본 검사 혹은 이제 보통 국가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요시험지봉에서 딥스틱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는 검사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백질 농도를 가지고 보는 검사이어 가지고요. 그게 이제 진하면 숫자가 점점 좀 올라가서 단백뇨가 진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69라는 수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단백뇨의 양이 69라는 뜻 있는 경우에는 69만 가지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백뇨에다가 크레아티닌 검사를 같이 해 가지고 단백질 크레아티닌 B를 가지고 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정상 기준이 한 150 정도를 정상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69라고 하면 이제 그 기준 수치가 맞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요. 근데 또 알부민뇨라는 게 있습니다. 저 단백뇨가 알부민을 얘기하시는 거면 건강검진에서는 또 알부민뇨를 측정해 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알부민, 크레아티닌 B인 경우는 정상 범위가 3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좀 헷갈리는데 만약에 알부민, 크레아티닌 B를 가지고 본 수치를 얘기하시는 거면 69면은 30보다는 높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30 기준 수치를 보셨다면 요거 이제 정상을 좀 넘어서는 단계로 보셔야 되겠고 150 기준으로 보는 수치라면은 아직 정상 범위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알부민인지 크레아티닌 B인지를 좀 구분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알부민 크레아티닌 B 30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로 69라고 하면 이제 정상을 좀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바로 뭔가 치료를 해야 될 만큼 수치가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걸 보고 나서 약물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정확한 검사 하고 단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그린 앤 포이즈인가요? 네, 트레티노인 피부과 약을 20개월 복용 중인데 콩팥 손상에 영향을 줄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복용하시는 약이 여드름이나 이런 관련된 약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흔히 영향을 주는 약물 명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콩팥 기능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고체 여과율이 특히 60 이상인 경우에는 뭐 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60 미만인 경우라면은 요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흔히 보통 쓰는 콩팥 손상이 있는 약물 목록에서는 이제 제가 잘 못 봤던 약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마 정확한 것은 콩팥 손상 그 점수에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엔젤님 한번 가 볼까요? 네. 얼굴빛이 어두워지면 신장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혈압약 복용 후에 목부터 가렵고 얼굴은 약간 시커멓게 된 듯해요. 주위에서 신장이 나쁘면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목 아래는 가렵지 않고 시커멓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 인제 예전이라고 하면 20 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투석 환자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인제 콩팥 빈혈이라고 해서 빈혈이 생기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철분 주사나 혹은 조혈 호르몬 주사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1980 년대 90 년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는 환자분들이 이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혈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수혈을 많이 받으면 수혈 안에 철분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인제 철분과 연관돼서 이게 철분이 몸에 과하게 쌓여 가지고 얼굴이 아주 특히 투석하는 환자분들 검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인제 콩팥 기능이 약해질수록 광과민성이라고 해서 피부가 햇볕에 쪼끔 더 잘 과민해서 더 잘 타는 더 검게 착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로 콩팥 기능이 좀 이렇게 진행을 나쁜 쪽으로 더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같이 바르시도록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콩팥 기능이 쪼끔만 뭐 이렇게 1-2 단계 3 단계 이럴 때에는 콩팥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검게 변하거나 이러는 것은 콩팥과 연관되는 증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는 투석 환자들이 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었고 그거랑 또 별개로 콩팥 기능이 약해질수록 광과민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고럴 때는 차단제를 잘 바르시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검사하셨을 때는 피 검사에서는 BUN 크레아틴 검사가 정상이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콩팥 때문에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아마 다른 원인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인제 우리 청취자분들 가우디 님께서 요관 결석이라고 해서 CT를 찍었는데 다른 데 가니 자궁의 혹이 문제라고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인제 CT를 찍었다는 뜻은 뭔가 아까 급성 콩팥 손상 얘기할 때 탈수, 감염, 또 약물 그리고 마지막에 폐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제 폐쇄가 있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인제 CT를 봐서 이게 어디가 막혔고 그 막힌 이유가 뭔지를 인제 보기 위해서 CT 검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결석이 처음에 아마 의심이 돼서 CT를 찍으신 것 같은데 결석 때문이면 이제 결석이 내려가는 길을 막는 게 보이고 그 위쪽이 늘어나서 이렇게 막힌 폐쇄가 된 부위가 보일 수 있어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아마 CT를 보니까 결석 말고 이 자궁이 혹이 소변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지금 폐쇄가 좀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다라고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 CT 소견에서 그런 혹과 연관된 부위 주위에 폐쇄 소견이 있다면 그러면 인제 그게 주 원인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인제 원인 질환을 해결해야지 좋아지니까 아마 고렇게 원인에 맞춰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솔모님 한번 가 볼까요? 네. 60세 남자분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3년 반의 신장 이식을 받으셨고요. 크레아티닌 수치는 0.92 인데 대장 내시경 받으려고 하는데 장 청소약 드셔도 되는지. 네. 지금 0.92 시고 3 년이면은 일정 좀 시간은 좀 지나셨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하실 때 된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해 가지고 장 청소약 드셔도 괜찮고요. 근데 장 청소약을 이제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역시 탈수입니다. 이제 이게 장을 이제 비워야 되니까 이 약 때문에 설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탈수가 올 수가 있지요. 근데 탈수는 아까 급성 콩팥 손상의 원인들 중에 1 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하시기 전에 이 장 청소약 하기 전에 미리부터 좀 수분량을 잘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검사한 직후에도 이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 수분량을 또 그날은
충분한 양을 드셔가지고 체중이 빠지지 않게 수분 섭취를 잘 보충해서 이 검사 때문에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신 소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엔젤님으로 가볼까요? 네, 엔젤님이 질문이 같은 분인가요? 네, 질문이 많이 주고 계시네요. 네, 결핵약을 먹으면 간 손상이 된다는데 그럼 그런 약을 안 먹음은 없는데 간 수치가 높으면 결핵치료 어떻게 하나요? 네. 오늘 주제하고 좀 직결된 영양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결핵약을 드신다고 간 손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근데 간 손상이라기보다 간 손상이 생겨서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치에 따라서 약을 잠시 중단을 했다가 어떤 약 때문에 그런지 원인 약을 찾아가지고 그 약은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간 수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간 손상되는 것이 모든 환자에게 다 동등하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약 중에서 이건 오래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어떤 약 때문에 그런지를 찾아가지고 그 약은 빼고 그건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또 간 수치가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영숙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콩팥 결석을 2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요. 또 생기나요? 네,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콩팥 결석을 수술했을 때 그 콩팥 결석이 무슨 돌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아마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다시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당연히 똑같이 생기겠죠. 한번 뺐다고 이제 안 생기면 가장 뭐 좋긴 하겠지만 그 생긴 원인이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있다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뭐 제일 흔한 것이 칼슘 수산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결석을 재발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식습관은 소금입니다. 1번이 소금이고요. 이제 짜게 먹는 것,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 그리고 수분 섭취를 잘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의 위험 인자이고요. 특히 이제 칼슘 이게 수산석인 경우라면 수산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을 적게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시금치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게 요산석이라면 요산이 많이 든 음식들 단백질이라든지 또 이런 뭐 생선류나 내장류 이런 이제 되게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것들로 잘 알려진 음식들이 요산 음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원인 결석이 요산석이었다면 요산 음식을 또 적게 조절을 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돌인지에 따라서 이후에 그게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약물이나 혹은 그런 예방하는 식사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잘 하면 재발하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원인이 계속 있다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활 습관 관리는 필요하겠습니다. 결석은 특히 이제 그 폐쇄와 연관돼서 콩팥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리님 한번 가볼까요? 네, 부리님은 통풍 있고 결석이 있었습니다. 사구체 신염에 감염되었었는데 제 신장이 약한 것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콩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질환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걸로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통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석도 있어서 폐쇄 위험이 한번 있었고 사구체 신염이라는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도 있고 거기에 또 감염 병력도 있으니까 뭐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게 콩팥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4가지나 있는데 이거 콩팥이 약한 건가요?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현재 콩팥이 약하냐 마냐 여러 가지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걸 다 겪고 난 이후에 현재 상태는를 얘기해 주는 것은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현재 사구체 여과율이 몇 점인지를 보면 그런 것을 잘 손상을 겪었지만 일주일 이내에 빨리 회복을 잘 했으면 손상이 남지 않고 잘 회복하는 단계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구체 여과율이 즉 바꿔서 얘기하면 콩팥 점수가 몇 점인지 이게 만약에 6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다행히 잘 손상이 없이 잘 회복을 하신 거고
60점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면 인제 콩팥이 인제 약해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한 것이 이런 것을 손상이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손상을 잘 극복해서 현재 상태가 콩팥 점수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가 인제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을 한 거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고체 여과율, 콩팥 점수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운 떡볶이님 한번 가 볼까요? 소변 혈액 검사 이상이 없는데 1 시간 이상 걸으면 양손이 붓고 손가락도 붓고 손가락 주름이 펴질 정도인데 신장 문제 의심이 맞을까요? 네. 부종은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에 이상이 없다라는 뜻은 단백뇨, 혈뇨, 또 신장 기능 점수, 사고체 여과율 이런 데 이상이 없다고 보셨다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게 다 정상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신장 문제는 아닌 것이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나 또 간 기능이나 또 여성분 또 갑상선 문제라든지 또 여성분 같으면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또 이런 그 비특이적인 특발성 부종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제 부종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사를 확인하신 것은 콩팥이 괜찮은지를 먼저 보셨는데 그거는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 다른 기능은 또 괜찮은지를 같이 또 계속 그 부종 증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커뮤니티 님 한번 가 볼까요? 네. 저는 사고 체력을 22 니까 콩팥병 단계로는 4 기이겠네요. 네. 근데 신장 보조제인 레노헬프를 가 신장에 효과가 있는지 신장 보조제 레노헬프가 뭔가요? 제가 잘 접해 보지 못했던 건데 아마 보조식품 같은 것인가요? 약물인지 건강식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뭐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쇼핑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콩팥병 4기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약물 기본적으로 드셔야 되는 약물이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아마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 드시고 있는 약물 리스트나 아니면 처방전 아마 이렇게 세 보시면 약 개수가 최소한 5가지 이상 되실걸요. 거기에서 보조식품으로 뭘 더 쓰겠다고 하면 그 약에 들어있는 이런 그 인과 연관된 무기과 연관된 보조제라든지 뭐 방부제 기타 등등 해서 불필요한 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고체 여과율이 이렇게 30 미만이어 가지고 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 4기, 5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필요한 약만 드셔야 된다. 보조제로 쓸 수 있는 약은 없다. 이렇게 감히 단언해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말 드셔야 되는 약물만 해도 벌써 한 5가지에서 한 10가지 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님 한번 가 볼까요? 네. IgA 신병증이 있는데요. 25년 됐고 62세이고 사고체 여과율은 108입니다. 급성 콩팥병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급성 콩팥병 증상이 어떤 것이 있고 급성 증상을 놓쳐서 IgA 신증이 된 것인가요? 단백뇨는 70에서 3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우선 이제 현재 상태를 한번 요약을 해 드리면 25년 이제 IgA 신병증은 사고체 신염이 3개월 이상 지속돼서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급성 콩팥 손상 혹은 급성 콩팥병은 아닙니다. 네.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거랑 별개로 인제 콩팥 속에 만성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행히 사고체 여과율이 108이니까 만성 콩팥병으로 친다면 1기에 해당되시고요. 단백뇨도 아마 저게 단백 크레아티닌 B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70에서 300 사이면 되게 기준을 500 미만으로 인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목표 안에 잘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체 여과율도 전혀 나빠진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단백뇨 상태 혹은 콩팥 점수 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급성 콩팥병의 증상은 그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탈수 아까 인제 원인을 한 4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탈수 때문인 경우는 탈수 뭐 어지럽다든지 또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탈수에 연관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감염과 연관된 경우라면 발열과 또 감염이 생긴 그 장기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있겠죠. 뭐 폐렴이나 감기라면 호흡기계 증상이 있겠고 요로 감염이면 소변에 불편한 증상이 있겠고 이렇게 인제 감염에 해당되는 장기에 이상이 있겠고요. 폐쇄가 원인이라고 하면 뭐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거기에 이제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그 원인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IgA 신증은 거기에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만성 콩팥병으로 바로 가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리네 님 한번 가 볼까요? 네. 무릎 관절통으로 정형외과 약을 몇 달 먹었는데 뇌 CT를 찍으려고 하니까 신장 수치가 낮아서 조영제 투여가 안 된다라고 CT를 취소했고 정형외과 소염 진통제 때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혹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금 고령에 65세 이상 되는 경우라면 소염 진통제 때문에 신장 점수가 나빠졌을 가능성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전에 이미 다른 이유로 만성 콩팥병, 이미 콩팥 점수가 조금 이제 약한 상태에서 소염 진통제가 조금 더 낮게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아주 정상인 분은 소염 진통제를 먹어도 신장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만성 콩팥병이 없는 분들은 보통 소염 진통제 쓰는 것으로는 콩팥 기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염 진통제 썼을 때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것은 콩팥 기능이 이미 조금 만성 콩팥병 혹은 급성 콩팥병과 같이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더 인제 예민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기저에 혹시 또 동반된 질환이 없는지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인제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요런 경우가 인제 사실 CT 조영제를 쓰는 것이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빠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영제를 쓰지 않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혹은 MRI 조영제는 지금 이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MRI로 검사가 진행을 가능하시다고 하면 MRI를 검토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 있겠고요. 꼭 인제 조영제 뇌 CT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 요 약 조절을 좀 해 가지고 콩팥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행요법을 하면서 조영제 CT를 찍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원인을 좀 찾아보고 또 MRI나 다른 검사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인제 꼭 찍어야 된다면 조금 시차를 좀 두고 있다가 수행요법을 하면서 찍는 방법 이렇게 인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고런 계획들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재성대님 한번 가 볼까요? 네. 천재성대님. 당뇨랑 신장이랑 관련이 큰가요? 네. 그렇다면 당뇨 가족력이 있으면 신장 건강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당뇨랑 콩팥은 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모아 놓고 봤더니 그중에 한 4분, 10명 중에 4분이 콩팥병이 있습니다. 한 30-40% 이상 되죠. 네. 또 반대로 콩팥 때문에 투석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 놓고 봤더니 2명 중에 1명, 50%가 당뇨병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같이 가는 거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뇨병의 한 40%가 콩팥이 나쁘고 콩팥 때문에 투석하는 분들 중에 절반은 당뇨 환자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 자체가 콩팥병의 위험 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콩팥이 괜찮은지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콩팥이 이상이 있다고 보신 분들은 그 원인이 당뇨 때문이 아닌지를 꼭 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특히 당뇨병, 콩팥병 가족력이 있으면 그 가게 내에서는 당뇨병과 콩팥병이 같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병,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는 가게에서 부모님 중에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소변에 거품이 있어가지고 신장내과를 다니는 분이 있다면 당뇨병이 콩팥병이 없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향후에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면 특히 또 콩팥 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아볼까요? 네, 잘 먹고 잘 자기 님까지 답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언니가 목 통증으로 리리카를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데 콩팥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하고 좀 다르게 리리카는 그 자체가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통증이 있을 때에 이게 신경통에 쓸 수 있는 약제인데요. 리리카를 드시는 것은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리카를 드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는데요. 이게 콩팥 기능 점수에 따라서 이 배설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훨씬 더 소량을 써야 되고 인제 콩팥 기능이 괜찮은 경우에는 정량을 다 쓸 수 있겠지만 기능이 떨어질수록 횟수나 용량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 용량이 인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과하게 복용하게 된다면 이게 콩팥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부종이 생긴다든지 혹은 어지러움 때문에 뭐 넘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은 콩팥 기능에 따라서 조절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콩팥에 직접적으로 독성을 주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저 개인적인 질문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플라워님 한번 가볼까요? 교수님께서는 콩팥 건강을 위해 따로 챙기시는 음식이나 식단이 있는지 운동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수영을 합니다. 네, 근데 되게 뭐 진료나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저녁에 따로 시간 내는 것이 좀 어려워서 새벽반에 근처 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지가 인제 한 10 년쯤 되는데요. 저도 인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꾸준한 자기 관리가 제 건강에도 했을 이제 저도 좀 나이를 점점 먹어 가니까 '건강을 좀 내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뭘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수영을 선택을 했는데 뭐 수영하면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꾸준히 하셔 가지고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장이 망가지기까지 단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 익숙하신 만성 콩팥병 그전에 급성 콩팥 손상, 급성 콩팥병이라는 단계도 있다라는 것이 인제 오늘 강의의 인제 주된 점이었고 그럴 때 특히 약이라든지 뭐 탈수, 폐쇄 여러 가지 약 말씀드렸는데 고런 것들도 함께 인제 쪼끔 더 챙기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